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국토부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차나 도시항공교통 등 5개 분야를 제시했는데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점은 3기 신도시에 모빌리티 특화 도시가 들어서고 교통 서비스가 개선된다는 부분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3기 신도시와 같은 신규 도시 한 곳과 구도심 2곳을 선정해서 특화도시 조성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국토부는 2019년 기준으로 40분대인 전국 평균 출퇴근 시간을 2035년이면 20분대로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일명 미래 도시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또 서비스 운영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관련 부동산의 흐름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신데요.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소울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좀 이제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요즘에 어떤 핫한 이슈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즘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막 되게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지금은 좀 더 하락하는 시세로 좀 많이 보는 부분들이 있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과거처럼 뭐 묻지마 투자, 뭐 어디 투자해서 무조건 오른다 그런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이왕이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하나 계속적으로 제가 지금 지난 시간, 그 과거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좀 핵심 지역, 뭐 틈새 시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좀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중공업 지역에 대해서 많이들 또 많이 아실 거고요. 또 많이 또 과거에 비해서 이제 과거보다 이제 중공업 지역 괜찮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셔서 좀 공부하신 분들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어떤 지역적 투자를 좀 보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좀 찝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중공업 지역 내에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살짝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자, 요즘에 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는 그 내용을 이 많은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뭐 우리 대중 매체를 통해서 많이 접할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뭐 굵직한 대형 재개발 사업을 많이 했다면 지금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많이 좀 진행하는데 아무래도 뭐 상당히 좀 용이한 것들이 있으니까 또 진행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하는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 4분의 1 이상 동의, 이 토지전 소유자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입지 요건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어찌 되면 다른 재개발 사업 속도가 나지 않고 특히 이 부동산이 뭐 침체기나 아니면 좀 하락기에는 재개발 사업이 굵직한 재개발 사업이
막 공격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그만큼 더욱더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기준이 뭐냐면요. 자 역세권 250m 이내 기준인데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은 3년 이내는 한시적으로 여기서 350m 이내에 들어가거나 또는 이 오늘 지금 주제를 다뤄드릴 준공업 지역으로 해서 자 5,000제곱 미만이나 또 건축물 노후도 3분의 2 이상일 경우에 그다음에 폭이 3m, 8m 이상의 둘 이상 도로에 접하는 지역에 하나면 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준치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준공업 지역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절차는 제가 이거는 뭐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 시간상 절차 들어가지 않고 뭐 용도 지역을 조정하고 뭐 조례 범위 초과 밀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와 협의해서 뭐 도시재생위원회 사전 자문을 이행을 통해서 진행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자치구에서 뭐 25개 자치구가 있겠죠. 그래서 뭐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주민 공람을 해서 구에 의견 청취해서 뭐 예정구역 지정이 되거나 고시가 된다는 거겠죠. 자 이런 것도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실제 중공업지역 현황을 보면요. 자, 중공업지역 현황을 보면 실제 한 3.3% 약간 이상 정도의 면적밖에 차지 않습니다. 자, 수많은 이 서울의 자치구 중인데 그중에 중공업지역이 많지는 않은데 실제 보면요. 중공업지역에서 가장 핵심, 어떻게 보면 큰 역할을 하는 지역이 바로 이 성동구의 성수동이죠. 자, 성수동 같은 경우는 뭐 누구나 좋다고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 다음 도봉구 일대, 뭐 창동 일대 일부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남부에 상당히 또 위치해 있습니다. 보면요. 이 영등포 일대, 자, 영등포 일대 당산이나 영등포 구청 일대, 물레 일대 다 중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 한강변을 했다면 뭐 염창동이나 증통동, 가양동까지 해서 또 중공업지역 좀 포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국가산업단지죠. 1차 국가산업단지를 할 수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나 2차, 3차 수출산업단지 있는 뭐 독산동, 가산동 일대. 자, 이 지역과 구로 일대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영등포 같은 경우가 보면요. 중공업지역이 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구로나 금천 비슷하게 좀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강서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차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공업지역을 저는 계속적으로 눈여겨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중공업지역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금 어떤 지역들이 또는 인근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는 것까지 좀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자, 이 지금 이제 최근입니다. 자, 도봉구의 창이동, 자, 창동에 있는 준공업지역 내 재개발 추진입니다. 자, 준공업지역 내 라인이 지금 빗금 쳐져 있는 지역이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이고 실제 지금 현재 재개발 추진하는 지역이 지금 이 검정색 줄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지역 내에서 중공업지역 내에서 공장 비율이 10% 미만입니다. 자, 10% 미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도봉구에서 이제 재개발 추진하고 이제 도봉구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주택 정비형은 재개발 가능한가? 왜냐면 중공업 지역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긴 하지만 반대로 공장 비율이 많이 없다는 거죠. 자, 공장 비율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진행 어떻게 되는데 서울시에서 의견을 내서 주택 정비형으로 재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이 가능하다 하면 그동안은 중공업지역에서 또 막히는 부분, 뭐 공장이어서 막히는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물론 여기에 뭐 탁주나 그런 제조도 하는 그런 공장들이 아직은 남아 있긴 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재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면 당연히 창동 같은 경우는 향후에 교통망이 상당히 좋아지는 지역이고 또 일대 지금 많이 개발 많이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자 이런 것들 의견이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중공업지역 내에 또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여건이 보여질 수 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쪽방촌 이야기하는데 쪽방촌은 정확하게 말하면 중공업지역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근 지역 보면 타임스퀘어 왼쪽으로 해서 이쪽 왼쪽 내에 다 중공업지역으로 들어가는 지역인데 자, 바로 이 쪽방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요. 공공주도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공주도로의 지금 정비 사업에 최초로 진행된 쪽방촌에 대해서 최초로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서울역 같은 경우 쪽방촌이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최초의 쪽방촌 정비 사업이 자, 782가구가 이 중업지역 옆에 상업지역 라인 같이 맞물렸죠. 지금 현재 이 중업지역 라인 쪽에 보면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잠깐 여담 말씀드린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도 과거에 방적공장이었죠. 방적공장에서 이 경방 필백화점이 있고요. 그다음 신세계 백화점이 있고 방적공장이 합쳐져서 타임스퀘어 만들어졌는데 자 과거의 공장들이 70년대 80년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산업의 핵심을 또 추구하는 허리를 맡고 있는 이 공장 라인들이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대거 90년대 이후에 이전함에 따라서
해외나 또는 지방으로 이전을 많이 함에 따라서 이 지역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고요. 또는 오피스텔이나 또는 주상복합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에 맞물려서 영등포 일대 개발에 맞물려서 자, 이 쪽방촌도 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어서 26년도 입주 예정을 해서 바로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자, 실제 보면요, 영등포 내 중공업 상황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쪽방촌이 이제 이거예요. 여기가 이제 상업지역 라인이 쪽방촌이 내어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다 타임스퀘어도 중공업 지역이죠. 자, 우리가 보면 쇼핑몰로 보면 아,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도 중공업 지역 되어 있고요. 자, 이 영등포 서쪽 라인, 우측 라인은 여의도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쪽 라인 다 중공업 지역이죠. 실제 영등포를 가보면 지식산업센터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짓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쪽 같은 경우는 지금 과거에 영등포 기계공구상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영등포 기계공구상가가 주상복합, 중 S클래스로 주상복합이 들어와 정도로 중업 지역 내에 빠른 속도가 나고 있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런 뭐 노란색 주거 지역 대비했을 때 중공업 지역은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향후의 사업성에 대해서 상당히 용이한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부동산 시기가 뭐 좋은 시기가 아닌 경우에는 핵심으로 좀 더 용이하고 좀 더 안정적인 투자처를 좀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보면요, 구로동 이제 마지막인데, 구로동 신도림동 뭐 293번지 일대 재개발 추진입니다. 자, 뭐 리모델링 제목은 잘못 나온 것 같고요. 자, 중업지역이 196,649제곱미터로 엄청나게 큰 메모드급 중공업지역 라인인데, 이 지역이 때 재개발 추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공업지역 라인이 지금 지상 42층의 아파트로 2,722가구, 어마어마하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거의 한 3,000가구 되는데, 그 정도 급에 되는 2,722가구 플러스 지식산업센터 3개 동을 해서 지금 현재 동의율 75% 확보를 해가지고 최근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신청을 넣기 때문에 향후에 또 어떤 결과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게 진행된다면 본격적으로 이 구로 일대 신도림도 어마어마하게 굵직한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개발 사업들 진행될 수 있는 것들 아직도 많습니다. 보면 여기 지도에 나왔다시피 위에도 보면 중공업 지역 물레동사가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중공업 지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발품을 또 이용하셔서 좀 더 중공업 지역 이왕이면 투자처 안정적인 투자 가능하기 때문에 중공업자 다양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더 체크하시고 좀 더 알아보시고, 또한 이제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방송 이슈로 다뤄드릴 테니까요, 도움 받으셔서 좀 더 안정적으로 성공적인 투자 가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서울 내에서 중공업 지역 정비 사업에 대한 분석 전해드렸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현재 진행 상황들은 어떤지까지 함께 확인을 해드렸고요. 또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는 지역들도 꿀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눈여겨보시면 한번 최근에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입니다.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 전화 편하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솔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그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요, 끝번호 4540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금천구 가산동 가산두사 위브 24평입니다. 전세를 끼고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지역은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이고요. 아파트 매수 전략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한번 지역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세가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봤을 때는 가산 두산 위브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왼쪽에는 이제 뭐 우리 가산동 가산 디지털단지 라인들 일자리들 많은 지역들이 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 출퇴근하신 분들이나 뭐 인근에 편의시설도 뭐 현대 아울렛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옆에 보면 뭐 마리아 아울렛이나 뭐 쇼핑몰도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 옆에 보면요, 지금 현재 기준은 지하철로 따질 때는 지금 아마 걸어가기에는 좀 운동 삼아 걸어가기에는 20분 정도 이상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역까지는 좀 거리는 좀 있는 것 같고요. 뭐 독산역보다 보통 가산 디지털단지역을 많이 이용할 것 같고, 차량 이동하는 경우에는 좀 상당히 좀 용이합니다. 밑에 보면 남부순환로죠. 지금 이게 시흥하이시 있는 남부순환로를 통해서 강남 일대 출퇴근이나 뭐 왼쪽으로 좀 출퇴근은 좀 용이하게 보고 있고요.
일단 신안산선이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자리 잡으면 상당히 가격 상승에 대한 여지는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전세 찾는 분들도 지금 현재 전세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꼭 여기 살아야 돼, 뭐 직장이 여기서 바로 직중 근접 때문에 여기를 꼭 이 아파트를 무조건 살아야 돼. 그런 분들도 있게 하겠지만 보통은 다양하게 볼 겁니다. 뭐 다른 역가의 거리나 또는 학군에 대한 뭐 학교에 대한 그 가까운 학군 그런 대한 그런 것도 따져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는 뭐 어떤 분들은 뭐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뭐 차량 이동하신 분들은 차량 접근성도 좀 많이 따지겠죠. 그다음 편의시설도 많이 따지는데 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고 나면 당연히 좀 더 전세 찾는 분들은 지금 현재 모습보다는 좀 더 찾는 수요가 많아질 거고 좀 더 메리트, 좀 더 매력적인 점수가 더욱더 올라갈 겁니다. 자 실제 자 호갱노는 보면 가격은 좀 더 빠졌습니다. 가격은 최근 보니까 지금 가격은 빠졌는데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뭐 서울 아파트 값이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현재 실점에서는 지금 24평 6억 7,500만 원 지금 실거래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보니까요 호갱노를 보면 3억 5천 정도가 평균이면 대충 그냥 뭐 이건 물론 뭐 평형에 따라 다르고 무조건 다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보면 안 되긴 하는데 시간상 제가 그냥 대충 보면요 한 약 3억 정도로 해서면 전세가율 한 40%에서 한 50% 정도 전세가율이라 보면 현재 시점에서 뭐 전세라니 뭐 전세가 빠지거나 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전세가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좀 더 반대로 말하면 안정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잠시만요. 자. 지금 같은 부동산 시기가 이제 지금 뭐 보면 전세가도 빠지고 있고 서울 내 보면 매매가도 좀 더 빠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점에서는 자 만약에 전세가율이 80%입니다. 만약에 매매가가 만약에 10억인데 전세가 8억이에요. 전세가 80% 전세가율이라면 좀 더 빠진다고 하면 만약 7억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나는 1억이라는 나중에 향후에 전세를 좀 새롭게 맞춘다고 하면 1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겠죠. 근데 전세가율이 낮은 거는 어떤 차이냐면 신규 아파트가 아닌 자 구축이라 할게요. 그냥 오래된 아파트를 할게요. 그냥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 시간이 지나서 만약에 30년 차를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라고 할게요. 30년 차를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라고 하면 당연히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나 또는 다양한 이슈들 때문에 가격이 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뭐 시세에 대비했을 때. 하지만 전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집이 30년 됐다고 해서 내가 전세값을 더 올릴 필요 없죠. 오히려 더 낙후돼 있고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전세값은 다 낮겠죠. 그러면 당연히 갭 차이라고 하는 차이는 많이 나겠죠. 근데 만약에 신축 아파트라고 하면 신축 아파트 10억인데 새 아파트라고 하면 집을 사지 않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좋은 아파트다 보니까 전세가율이 보통은 많이 높일 겁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한 50% 정도의 전세가율을 하면 전세값이 빠진다 해서 여기가 갑자기 2억이 되거나 3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근 빌라가 있죠. 빌라 뭐 이 정도 24평의 빌라 정도 전세가 1억대 빌라 들어갈 수 있는 전세는 없다고 봐야죠. 물론 뭐 어떤 가리봉동이나 되게 오래된 노후된 그런 24평이 있다고 하면 들어갈 수 있겠지만 자 그렇다면 결국 전세 빌라가 어떻게 마지노선인데 그 마지노선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50% 정도 되고 향후에 신안산선이 들어올 수 있는 거와 함께 옆에 이 국가산업단지 라인들과 함께 그다음에 왼쪽 철산 일대 보면 뭐 재건축을 하면 향후에 뭐 재건축 진행된다면 이주 수요도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바라봤을 때는 저는 전세 끼고 사시는 건 괜찮은데 다만 현재 가격,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 가격을 좀 더 저렴하게 조율해서 좀 더 떨어뜨려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좀 어느 정도 중기적으로 봤을 때 신안산선 개통하고 좀 중기적으로 했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수 전략에 대해서 전망을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입지적인 측면으로는 신안산선이 자리를 잡을 때와 합해서 가격에 대한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체크를 해드렸고요. 전세 수요라든지 또 주변 개발로 인한 이주 수요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가격적인 측면일 텐데요. 여러 가지 전세가율이라든지 앞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들 함께 확인을 해드리면서 긍정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체크해드렸지만 다만 현재 가격에서는 조금의 조절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솔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끝번호 1133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60대 부부이고요. 자녀들은 다 결혼을 해서 작은 평수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6억 미만으로 안양 인근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수리산 힐스테이트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은 거주할 곳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문자 보내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안양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 원의 자금으로 또 매수할 수 있는 적당한 아파트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혹시나 또 다른 부동산 추천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수리산 힐스테이트를 말씀을 주셨는데 자,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집을 좀 어떻게 보면 하나 알아봐 달라고 이렇게 말씀 주신 질문 같은데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일단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실거주로 지금 보고 계시죠? 실거주로 보고 계신 부분이고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여기입니다. 실거주하고 투자하고는 결이 좀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분은 상담 받아보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 집 앞에 하천도 있고 걸을 수 있는 산책로도 있고 주위에 편의시설도 있고 차도 많이 안 다녀서 한적하고 너무 쾌적해요. 깨끗하고 공기도 깨끗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안 올라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뭐라 말씀드리냐면 자, 한적하고 살기 좋고 쾌적하고 그런 동네는 좋지만 찾는 수요가 많이 없으니까 차도 많이 없겠죠. 그러면 가격이 오를 수 없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실거주라는 거랑 투자라는 거랑 좀 달라. 투자 우리가 보면 강남 뭐 복잡하고 보면 우리 뭐 아스팔트 깔려 있고 그런데 여기가 우리가 투자로 뭐 상당히 강남하면 좋다고 이야기하지만 실거주 무조건 좋다 하시는 분도 뭐 편의시설 따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만약에 60대 노 부부께서 이제 운동도 하시고 아침에 산도 올라가셔야 되는데 막 삭막한 도시 빌딩밖에 없어요. 빌딩 숲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가 과연 살기 좋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이게 다 주관적이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수리산 힐스테이트 한번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격적인 부분을 보니까요. 한 24평 정도가 한 4억 3천 정도가 되고요. 지금 보니까 한 32평 정도가 5억 2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33평 3억 1천 전세만 나와 있는데 자, 실제 뭐 32평은 5억 정도고 뭐 24평에다가 지금 연식 2006년도 연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저는 첫 번째는 답을 드릴 수 있는 게 수리산 힐스테이트를 거주로서 한다면 차라리 첫 번째는 전세로 하면 2년 한번 거주를 해보세요. 2년 거주를 해보시고 2년 살아보고 여기 내가 너무 좋다. 살기 좋은 것 같고 나랑 잘 맞는 집 같아. 그러면 집을 사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지금 이 집을 당장 안 산다고 해서 갑자기 이 수리산 힐스테이트 갑자기 가격이 확 올라가지고 내가 이걸 진짜 샀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유는 자, 인근 지역이 보면요. 이 수리산 라인부터 위쪽으로 관악산 라인이 있고 줄기 따라오는데 자, 이 산 지역을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 뭐 과거 우리 보면 3번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산을 밀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수리산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을 봤을 때는 여기를 위쪽에 뭐 보면 높은 산들이 있는데 여기를 개발하지 않고선 뭐 위쪽에 밑에 뭐 택지 개발하지 않고서는 수리산 에스테이트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는 거는 자연 녹지라는 것밖에 없겠죠. 여기 뭐 지하철이 뚫리거나 그러기에도 뭐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도 아니고요. 밑에 뭐 길이 뭐 여기 보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 IC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럴 일도 없고 자, 그렇다면 집값이 확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차라리 2년 전세를 사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좀 더 60대라는 측정인데 만약에 70대를 넘어가시는 뭐 60대 후반의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뭐 수리산 힐스테이트도 좋지만 꼭 안양만 따진다고 하시면요. 안양 위쪽에 차라리 뭐 석수동이나 간악 일대도 좀 더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자, 물론 더 오래된 아파트도 있겠지만 2006년도라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요. 자, 지금 현재 2022년도죠. 자, 2020년도 2026년 자, 16년 차죠. 16년 차면 하자부수가 많이 생길 시기입니다. 점점. 자, 위에서 뭐 물이 새가지고 뭐 아랫집에 물이 새가지고 뭐 우리가 직접 뭐 공사를 한다거나 물론 뭐 인테리어나 그런 거 다 하면 문제 없겠지만 자, 들어갈 투자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그런 것도 많이 발생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따지면 차라리 비슷한 연식을 따지면 다른 지역에도 상당히 공기 좋으면서 교통 좋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저는 이 관악이나 석수동 일대에 좀 더 괜찮은 집들이 있다 말씀드린 건 뭐냐면 향후에 이거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거라 저는 보기는 있는데 자, 연세 드시면 병원을 또 자주 다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나중에 뭐 차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실제 70대에 뭐 제가 상담 받아보면 요즘에 병원 가까운 것들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집을 사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차라리 막 집을 사신다면 차라리 이쪽으로 좀 더 석수나 가나고 그래서 좀 더 병원이든 뭐 다른 지역 이동할 때 지하철이 이동할 수 있는 그 가까운 지역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좀 더 그냥 실거주, 뭐 투자는 상관없고 그냥 편하게 사실 거를 찾으신다면 좀 더 남쪽으로 하면 좀 괜찮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깨끗하고 좀 더 공기 맑은 뭐 아예 뭐 저 충청도 그렇게 가시라는 건 아니고 그 지역들이 있으니까요. 제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몇 개 어디 또 특정 지역 좀 찍어드리면 또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 상담 또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면 또 추가적으로 안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안양시 안양동에 위치한 아파트 전망부터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당분간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장점일 수도 단점일 수도 있을 텐데 실거주 목적이시라면 매수하시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여유롭게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제안도 함께 드렸고요. 이와 함께 이 안양시 안양동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프라를 활용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한 지역 쪽으로 석수동 인근 쪽의 아파트도 함께 제안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솔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활짝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끝번호 7063번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수원시 당수동 한라 비발디 1차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 파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네요. 자, 매도 타이밍 잡아볼 텐데요. 최근에 정말 하락하지 않는 부동산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해서 이 하락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의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원시 당수동 아파트입니다. 매도 타이밍 한번 잡아볼까요? 일단 당수동 한라 비발디 1차였죠. 1단지, 2단지가 있네요. 그러니까 1단지 쪽으로 한번 볼게요. 자, 보면요. 아파트. 자, 2004년도 지어진 아파트가 6개동에 6개 동에 지금 현재 뭐 473세대네요. 지금 보니까 뭐 지금 낮은 평형대는 한 1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전세랑 매매가랑 그다음에 높은 가격 높은 평수대 한 30평대는 한 2억 정도 갭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호갱눈을 보면요. 지금 매매가 실거래 기준은 32평이 한 5억 정도가 찍혀 있네요. 5억 정도 찍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1단지가 2단지보다 좀 더 높이 좀 측정되어 있고요. 다른 지역 뭐 삼성 그린부나 그런 것보다는 좀 더 높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 매도 타이밍을 지금 뭐 가격이 확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은 없긴 한데 중요한 거는 자, 일단은 자, 제가 좀 당수동 이야기 좀 더 넣을게요. 수원이 한 적이 엄청 넓죠. 수원이 한 적이 엄청 넓은데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더 줄여지지 않네요. 자, 이 서수원 IC를 중심을 잡았을 때 위쪽 이제 북수원 IC가 왼쪽에 있을 거고, 자, 이쪽 입북동이나 뭐 당수동 이쪽은 뭐 지하철 노선이 현재는 지금 없습니다. 하고 나중에 뭐 근곡동 밑으로 해서 호매실 쪽으로는 신분당선이 뭐 지금 계획이 있죠. 그래서 신분당선이 향후에 들어올 거고, 자. 뭐 서쪽 라인 같은 경우는 안산 가는 길이죠. 안산 일대 뭐 상로수 쪽 가는데 상로수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좀 멉니다. 제가 볼 때 물론 차량으로는 뭐 10분, 15분을 간다고 하긴 하는데 좀 어쩌면 생활권이 좀 더 다르다 볼 수 있고, 자, 위쪽으로 하면 이제 의왕이죠. 의왕 쪽에서 이제 의왕 왕송이나 이제 부곡동 일대가 자리 잡고 있는데, 자, 핵심 포인트 잡을게요. 우리가 가끔 보면 경기도권에서 수도권 좀 약간 구역별로 예를 들면 향남 신도시나 아니면 뭐 어느 뭐 신도시 보면 다 구역별로 좀 나눠서 좀 거리가 좀 떨어지면서 신도시 개발을 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지역들의 특징을 보면요. 어떤 지역이 뭐가 들어온다고 한다고 해서 여기가 갑자기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러긴 거래상으로는 상당히 멉니다. 자, 왕성이나 이쪽이 뭐 개발이 되고 뭐 상당히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쪽 라인은 별개로 보시는 게 맞고요. 근데 의외로 뭐 같이 묶어서 보시는 분들 뭐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그런 뭐 장점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가장 포인트 이거였죠. 밑에 지금 개발하고 있죠. 개발이 하고 있다. 이거는 뭐냐면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뭐 보면 이 지역 내만 보면 좀 작죠? 지역이 다른 지역 대비했을 때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면 좋아요. 지금 현재 뭐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 어떻게 보면 가보면 조용할 겁니다. 정말 조용하고 상권도 그냥 기본적인 상권들, 1차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뭐 기본적인 밥집이나 술집이나 뭐 미용실이나 그런 1차적인 상권만 자리 잡고 있을 텐데, 자, 이 밑에 라인이
개발이 지금 현재 분양이 되고 들어온 다음에 여기 뭐 우리 보면 뭐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우리 상가 같은 경우 보면 뭐 프라자 상가 같은 거 큰 상가들이 들어오고 학원가도 형성이 되겠죠. 거주가 하면. 그러면 이 윗지역과 같이 맞물려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 가격이 지금 뭐 30평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당연히 이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가격이 높게 형성되겠죠. 그러면 새 아파트, 자 1년차 아파트가 좀 1년차 그릴게요. 자 1년차 아파트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20년차 아파트가 있다고 할게요. 같은 32평이라고 이제 잡으면요. 32평이라고 잡으면 자 여기 높은 가격이 있고 여기 여기 낮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제 10년이 지난다고 10년 후로 지나간다면 가격이 올라가 있고 어느 정도 갭 차이가 점점 줄어듭니다. 이 집도 연식이 오래된 것도 있겠지만 여기는 어느 정도 가격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지역 내에서는 여기 쪽이 대장주 아파트들이 형성되고 있으면 당연히 한라비바들 1차나 2차나 3전 그린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살기 좋아지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원 내에서 뭐 5억대라는 가격이 그래도 5억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지금 5억이라는 부분이 교통시설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좋지는 않지만 향후에 이런 것들을 호재를 봤을 때는 가격이 소폭 상승할 수 있다. 엄청나게 오르는 상황으로 올라가기에는 부동산 경제가 지금 현재 시점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소폭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승 여진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거는 다른 정말 알짜 투자처가 있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지금 맞짱 다른 지역 보니까 다 고만고만한 것 같고 또 다른 지역도 보니까 가격적인 심리가 지금 가격적인 그 저항이 좀 불안하다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지키는 전략으로 하시고 좀 더 여기 완성될 때쯤 매도하시는 게 낫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불안함에 너무 급하게 매도하지는 말자라고 한번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또 주변에서 지역이 개발이 또 진행이 되면서 그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도 좀 예상을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정말 매도하기도 매수하기도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현명한 전략을 세운다면 탈출구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길이 어디에 있을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전화와 문자 편하게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정솔 이사님과 함께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투자 시그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입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 오피스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이제 3호선 가밀역에 이제 예정이고요. 자, 가밀지구죠. 요즘 이제 또 핫한 지역 가밀지구 내에 들어오고 도보 약 1분 거리에 위치하는 그런 오피스가 되겠습니다. 자, 면적 실사용 면적 36.93제곱미터고요. 계약 면적은 78.24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자, 층수는 지하 5층 상당히 주차장 확보를 많이 했고요. 그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좀 특이하게 이제 오피스텔이 77실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가 더 큽니다. 자, 업무가 좀 강하죠. 가밀지구는 업무 시설들 많이 들어오는 지역들 하나이기 때문에 오피스가 91실 들어가 있고 상가도 87실로 되어 있고 주차 대수는 178대 되어 있고요. 자, 준공은 2024년도 11월 준공 예정이고요. 매매가는 3억 1천만 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은요.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 가밀지구 안에 있는 오피스입니다. 신축으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2024년 11월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가밀역이 이제 준공이 완료가 된다면 도보 약 1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한 오피스다라는 점도 특징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가미동 이 가밀지구의 입지부터 한번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굉장히 핫한 지역인 만큼 호재도 많은데요. 개발 호재까지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지금 가미동 오피스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뭐 요즘에 보면 3기 신도시 많이 들어오고 있죠. 3기 신도시들이 이제 하나하나 조성이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장점이 뭐냐면요. 자, 이쪽 하남 일대 보면 위쪽에 미사 신도시도 자리 잡고 있고요. 좀 더 지나가면 이제 교산 신도시도 들어올 예정인데 자, 이 가밀지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왼쪽이 송파입니다. 송파라인입니다. 자,
이쪽 강동구 쪽 라인에 붙어있는 신도시 쪽도 뭐 나쁘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자, 송파 라인에 붙어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메리트 장점이 있고요. 이 석촌이나 올림픽공원 옆으로 가면 강남까지도 출퇴근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장점들 중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른 경기도 하남이자 서울 바로 이 송파구 바로 오른쪽에 붙어있는 오금동 옆에 붙어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 3호선 지금 연장안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가밀역이 들어온다고 하면 바로 도보 1분 거리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송파 쪽에 일단 업무지가 가밀지구 일대도 확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석촌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 수도권 제1순환도 서하남 IC 이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서하남 IC 장점이 뭐냐면요. 바로 인근의 고속도로를 탈 수 있죠. 자,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타면 송파로에서 뭐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요. 오른쪽 가면 뭐 하남 분기점을 통해서 중부고속도로에서 또 다른 지역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고속도로가 지금 다른 지방으로 빨리 갈 수 있다는 건 반대로 뭐냐면 업무 시설로 상당히 특화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바로 서하남 IC 바로 앞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통팔통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상당히 좋기 때문에 뭐 오피스 들어오기에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예초에 송파라는 지역이 뭐 인프라 상당히 훌륭하죠. 뭐 이미 뭐 송파라는 지역이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가깝게 뭐 올림픽공원 자리 잡고 있고, 대학병원부터 시작해서 대형마트, 그다음에 석촌호수, 그다음에 뭐 잠실역 때 백화점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뭐 위쪽은 뭐 아산병원도 있죠. 자, 이런 백화점 편의시설이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뭐 동떨어진 지역에 뭐 아파트 신도시에 진다면 뭐 다른 지역 갈 때는 차량으로 상당히 이동해서 편의시설을 뭐 만끽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가밀지구 일대에는 바로 옆에 송파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기존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이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인근에 새롭게 들어오는 뉴타운이나 아니면 지금 개발 사업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핵심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뭐 거여 마천 뉴타운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뭐 가밀지구보다 당연히 거여 마천 뉴타운이 입지가 더 좋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죠. 자, 당연하지만 이건 뭐 서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미 인기 있는 지역이고, 자, 가밀지구는 바로 이 옆에 붙어 있는 지역과 함께 우측 라인에 뭐 강암지구나 그다음에 우측에 이제 3기 신도시, 자, 교산 신도시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서울 외곽에 있는 하남이라는 지역이지만 향후에는 관문 도시의 역할로 들어갈 수 있는 핵심이 지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개발지구 인접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팽창할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개발 호재를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3호선 하남 연장 20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자, 하남 연장이 된다면 이 가밀지구를 지나서 이 교산 신도시에서 하남 시청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호선이죠. 5호선과 그다음에 3호선이 이제 교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3호선 라인, 남쪽 라인의 핵심 지역으로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 개발 호재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2024년도 완공 예정이 있습니다. 자, 세종 고속도로. 자, 지금 서울 세종 고속도로 128km 구간인데, 자, 서울 구리에서 출발해 가지고요. 세종까지 연결되는데, 자, 이 구리에서 연결되는 부분, 자, 아까 말씀드렸처럼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서하남 IC를 통해서 연결돼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 장점으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서울 양평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이제 2025년 착공인데, 자,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가밀동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서울 양평고속도로 하남 가밀지구에서 출발해서 양평까지 연결되면, 자, 이 동쪽 라인들로 지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뭐 가평이나 요즘에 춘천이나 많이 놀러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개통된다 하면 이 가밀지구에 있는 분들 당연히 주말에는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해서 빠르게 다른 지역에 이동할 수 있고요. 이 교통망이 확충됨에 따라서 다양한 고속도로 좀 예정이 되어 있죠. 이런 고속도로를 타면 반대로 말하면 업무지로서 상당히 더욱더 적합한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산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2027년도 입주 예정으로 해서 이제 하나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면모를 뜨고 있고요. 자, 교산 신도시 들어온다면 당연히 가밀지구 또한 같이 어느 정도 집 간접적인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남쪽 라인은 남서쪽 라인의 거여마천 뉴타운 2025년도에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천 지금 구역별로 지금 진행되는 지역들이 있고 이미 완성된 지역들이 있는데,
자, 이런 완성된 지역도 아파트 단지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면 당연히 위쪽 라인 같은 경우 가밀지구도 어느 정도 이런 편의시설들, 새로운 뉴타운에 대한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건물 특징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건물 특징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에서 1번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인근에는 이제 오피스텔 아파트들이 들어오는데, 자, 10층 건물입니다. 10층 건물의 대로변에 메인 자리에 자리 잡고 있고요. 옆에는 지금 수변공원 아니고 그냥 녹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녹지 공간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앞쪽 라인은 지금 오피스텔 되어 있고, 이쪽 라인은 지금 오피스로 되어 있고, 밑에는 지금 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4년도 11월 준공 예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요. 밑에 뭐 오피스 자리로 해서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사무실 공간이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뭐 큰 평수나 작은 평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다른 지역, 요즘에 경기도권 가면요. 지식산업센터나 그런 것들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보면요. 어떤 지역들은 비어있는 데도 있고 어떤 지역들은 사무실들 많이 입점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하남의 가밀지구에 들어가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성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위례나 이쪽 문정이나 맞물려서 이쪽 지역도 업무시설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피스 91실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을 보면요. 가격은 지금 한 3억 1천만 원입니다. 자, 3억 1천만 원대인데 지금 다른 오피스텔이나 그런 것 대비했을 때는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오피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상 임대가는 월 100만 원 가능하고요. 자, 대출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대출이 지금 현재 대출 많이 막힌다고 하는데 오피스이기 때문에 대출 1억 9천만 원 가능하고요. 자, 중요한 건 오피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종부세나 그런 것들 걱정되시는 분들, 뭐 월세 받고 싶으신 분들, 주택수에 피해 나가면서도 이런 업무시설로 임대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실투자금 9천만 원으로 대출 활용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도 이미 샘플하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하우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편하게 전화 주시고 문의 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하남시 가미동에 위치한 오피스 소개해드렸습니다.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경기도입니다. 강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남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우리 강남권으로 이동이 편리하다라는 점, 또 여기에 가밀역이 또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만큼 또 교통에 대한 장점도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업무지구로서의 입지가 조금 더 탄탄해지겠다라는 부분들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부동산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네, 이번에는 좀 더 동쪽으로 가볼게요. 동천의 홍천군의 서면의 타운하우스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춘천 IC에서 차량 약 15분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분양 면적은 165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실사용 면적은 38.01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총 7개 가구로 되어 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자,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옵션 다 제공이 됩니다. 풀옵션으로 다 제공이 되고요. 자, 준공 2022년도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매매가는 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은 힐링할 수 있는 우리 부동산 정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으로 가볼 거고요. 타운하우스입니다. 교통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동이 편리한 곳이고요. 여러 가지 인프라 활용에 있어서도 장점이 굉장히 많은 타운하우스입니다.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지금부터 입지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타운하우스가 위치해 있는 곳 홍천군 서면의 입지부터 개발 호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홍천군 서면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남춘천 IC에서 차량 약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자, 최근에 서울 양양고속도로 평일에도 차가 지금 많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이동량이 많고 주말 같은 경우는 뭐 안타깝게도 정체 구간이 될 정도로 주말 낮에는 그만큼 많이 지금 찾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 남춘천 IC에서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강촌 IC에서도 가깝습니다. 강촌 IC에도 가깝고 그다음에 왼쪽에 지금 가평 설악 IC에서도 이동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이 있는데 남춘천 IC 같은 경우가 이제 길이 가장 편하게 올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남춘천 IC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 인근에 보면요, 홍천이라는 지역을 보면요, 지도를 보면요, 홍천이 동과 서로 엄청나게 깁니다. 설악산 옆에 있는 지역도 홍천으로 들어가고요. 경기도 가평 옆에 붙어 있는 지역도 홍천으로 들어갈 정도로 홍천군이 엄청나게 큰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서쪽 라인입니다. 바로 경기도에 붙어 있는 이 서쪽 라인에 바로 왼쪽으로 하면 가평이 자리 잡고 있고, 그다음 위쪽에 북쪽에 30분 이내 거리에 춘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측 가면 홍천군청이 있는 홍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평이나 춘천, 홍천 라인에 상당히 가깝게 있는데, 특히 가평과 춘천에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뭐 편의시설, 그다음에 춘천 일대 웬만한 것들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춘천 큰 강원도에서도 핵심 지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춘천 지역에 가깝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 그래서 말은 편하게는 뭐 어떻게 보면 홍천군으로 들어가지만 인근 30분 거리에 도시가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근에 뭐 이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지금 녹지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홍천강이 있습니다. 홍천강 편안하기 때문에 지금 홍천강 가보면 지금 평일에도 캠핑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차량으로 해서 뭐 다양하게 오신 분들도 있고, 뭐 카라반이나 이런 펜션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런 홍천강과 함께 캠핑장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 팔봉산 유원지가 바로 앞에 가깝게 자리 잡고 있고요. 차량으로 10분 이내 거리에 홍천군 이 서면에 워터파크하고 스키장, 바로 대명 비발디가 있죠. 비발디 파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리조트랑 그런 것도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또 많이 찾아오는 지역, 인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서면이라는 지역 가보면요, 바로 앞에 뭐 우리가 보면 뭐 마트도 있고요, 다양한 말만 군으로 들어가죠. 이양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찾는 수요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뭐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경기도의 웬만한 지역만큼 잘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뭐 청평호나 수목원들 자리 잡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요, 지금 남춘천 IC 아까 넘어갔는데요, 화면이. 자, 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남춘천 IC에서 상당히 가깝게 위치했기 때문에 잠실에서 차량으로 평일 기준입니다. 주말에는 차가 밀리니까 뭐 말씀드리기 어렵고, 평일 기준으로 1시간이면 바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세컨하우스에서 주말 아침 일찍 출발하신다고 하면 1시간 정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주말에 편안하게 금토일 먹기 편안하게 또 이용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것도 장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호재를 보면요, 가장 굵직한 호재 중에 하나 이겁니다. 자, 널미저 터널이 2023년도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자, 2.56km 구간인데, 자, 가평 설악면 위곡리에서 자, 이 서면 동막리까지 연결되고 현장이 바로 이제 현장 오피스 이쪽에 라인에 있는데, 자, 이게 개통이 된다면 설악 IC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지금 현재 보면 길이 꼬불꼬불 되어 있죠. 이렇게 꼬불꼬불 되어 있는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아닌 터널로 직선거리를 딱 온다고 하면 20분 이상이 15분, 빠르면 15분 정도, 20분 정도가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출발해서 접근도 상당히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통망입니다. 자, 철도망인데 홍천군이 현재는 지금 철도망이 없습니다. 철도망이 없는데 이 철도망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홍천군의 국책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홍천 용문간 철도 2031년도에 개통 예정이 있어서, 자, 용문에서 지금 현재 뭐 용산역에서 출발해서 청량리 지나서 용문을 지나는데, 이 지역이 홍천까지 연결된다면 어느 정도 수혜 혜택, 관광 수요와 함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 가평이나 양평이나 이쪽 지역들은 이 철도망이 개통되고 지하철이 할 수 있는 이 철도 다니면서 실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 많아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향후에 이 교통망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경기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더 많이 유입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동서와 고속철도도 이제 2022년도 10월에 착공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천 속초까지 또 개통된다면 또 강원도 일대 또 외국인까지 흡수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실제 이제 사진 한번 보면요, 실제 샘플하우스로 이제 하나 할 때 1가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완료가 됐고요. 지금 현재 보면요, 이제 경량 철고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경량 철고조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 보면 조립식 주택이 아니에요. 직접 뭐 철근하고 우리 콘크리트 다 바닥까지 해서 이 경량 철고조로 만들어진 집이고요. 실제 썬룸이나 아니면 외장이나 그런 것들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 볼 수 있고요. 7개 가구 들어오고요. 주차장 시설 7개 가구 다 전용 주차장에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실제 내부 사진을 보면요, 상당히 좀 잘 해놨습니다. 밝은 톤으로 되어 있어서, 자, 편안하게 거주로 뭐 살기에는 집이 작죠, 당연히. 하지만 주말에 놀러 가서 힐링할 수 있는 세컨하우스로 뭐 가족들과 또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활용도 상당히 좋고요. 복층 같은 경우도 성인 남성이 서도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그 층고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 장점이 되어 있고요.
썬룸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잔디 마당 직접적으로 잔디 다 심어져 있는 잔디가 있기 때문에 앞에 뭐 바베큐 파티를 한다거나 또는 여름철에 뭐 물놀이 아이들 놀 수 있게 한다거나 뭐 가을에는 옆에 뭐 데크 같은 경우에다가 파라솔 치고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앞에 홍천강이 또 보이기 때문에 힐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상당히 좀 더 뭐 매주 뭐 아이들 때문에 뭐 캠핑을 가시고 뭐 또 돈을 많이 쓰시는 분이 있는데 세컨하우스 하나 있으면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1억 2,900만 원입니다. 1억 2,90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주택수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컨하우스 나만의 좀 뭔가 힐링할 수 있는 집을 필요하신 분들 또는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노후에 또 편안하게 좀 더 평일에 또 어디 휴식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메리트 있기 때문에 집이 다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궁금하시거나 또는 한번 뭐 구경하고 싶으시거나 또는 이쪽 홍천에 갈 일이 있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편하게 또 전화 주시면요. 또 직접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내 수익까지도 힐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전해드렸습니다. 관심이 생기셨다면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택시장 침체가 계속이 되면서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역대 최소치를 경신하는 가운데 빌라 거래량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의 3배를 웃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고요. 또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요가 몰리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의 무게중심이 확실히 변화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민감하게 캐치를 하고 또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부동산 시그널과 함께 하시면서 방향성 잘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02-2128-8562번으로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